자, 백종원 씨의 사태가 결국 가맹점주들의 단체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백종원 씨의 이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3개월간 무료로 로열티를 전면 면제시켜주겠다. 전 브랜드의 3개월간의 로열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근데 그 금액이 무려 50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지원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백종원 씨와 그의 기업 더본코리아가 발표를 했어요. 자, 하지만 이 더본코리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주가까지 하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이 가맹점주들에게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백종원 씨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가맹점주분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 백종원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함께 흑백 요리사 2에 등장했었던 안성재 셰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백종원 리스크에도 방송 가는 마이웨이 녹화 강행 괜찮은 건가? 백종원 난감하네. 논란에도 방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흑백 요리사 2의 공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흑백 요리사 2에도 알려진 것처럼 지금 뭐 10월 공개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에 함께 출연했었던 안성재 셰프, 백종원 대표뿐 못지않게 엄청난 유명인 스타로서 지금 일약 상승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종원 씨 사태가 가맹점주들에게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박이난 흑백요리사, 이 흑백요리사2가 당초 올해 10월 달에 공개될 예정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바꾼 상태이지만 이 녹화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이 녹화에 들어갈 때 안성재 셰프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종원 씨 사태로 인해서 안성재 셰프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태가 급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백종원 믿었는데 더본코리아 점주들 집단 소송의 움직임마저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와,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본코리아 점주 20여 명이요,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빨리 읽어보면 이 더본코리아의 가맹 점주들이 3개월간, 그러니까 50억 원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린 모르겠다, 집단 소송하겠다. 왜냐하면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수억 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4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들은 가맹계약서상 오너 리스크 배상 책임 조항을 소송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 조항을 따라 보면 오너, 그러니까 대표자 백종원 씨죠. 이 대표자가 뭔가 논란이 생겨서 위법 행위를 했거나 그로 인해 가맹사업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등 이런 것이 만약 벌어지게 된다면 배상의 의무를 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19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오너 리스크, 대표자의 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더본코리아가 올해 초부터 지금 1월 달에 가공식품 백햄의 돼지고기 함량 미달 지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카페 브랜드인 백다방 등 일부 브랜드 제품의 원산지 허위 광고, 그리고 감귤 맥주 재료 함량 미달, 원산지 표기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달아 일으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최근 이 백햄 사태부터 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이미 스팸보다 비싸고 고기 함량은 낮다라는 지적에 더 맛있게 만들려고 고기의 함량을 줄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웃어서 좀 죄송하지만 황당하죠. 우리가 흔히 먹는 햄, 스팸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스팸 브랜드보다 가격은 비싼데 고기가 포함된 함량은 낮았어요. 근데 더 맛있게 만들려고 고기의 함량을 줄였다. 상술 진짜 아니다. 라고 이 백종원 대표가 직접 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분개함을 터뜨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45% 할인에 정가를 일부러 높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 당시 때 할인 공지를 하면서 백종원 대표는 백캠에 대해서 100% 한돈을 썼다. 가격이 정말 좋다. 저 같으면 한 10세트 사놓는다라고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품절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부 소비자들이 이 햄 시장 점유율 1인 스팸과 백햄을 비교해 봤더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제품의 돼지고기 함량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팔리면 가격은 저렴해질 것이다. 이해가 좀 어렵죠. 백햄의 정가가 높다라는 지적에 통조림 분야에선 후발주자여서 당연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 대량 생산하는 회사와 비교하여 소량 생산이라 원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상술이 진짜 아니다. 파격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일반 유통을 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보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 쇼핑몰에서는 싸게 팔 수 있다. 이 백햄이 잘 팔려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단가가 뚝 떨어질 수 있다. 그때 정가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뭐 소량 생산이라는 거는 뭐 알겠지만 솔직히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게 알바이겠습니까? 알바가 아니죠. 그런데 1위를 하고 있는 스팸이라는 햄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고기 함량도 적고 가격은 더 비싸고 이해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태가 그 이후에도 백다방에서 또 일부 브랜드에서 제품의 원산지와 허위 광고 논란이 터집니다. 감귤 맥주 역시 재료 함량이 미달됐다. 원산지 표기도 문제가 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2023년도 11월 홍성 지역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생 논란이 일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점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논란도 같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자, 또 최근에는 이 더본코리아의 한 임원이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때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요, 공식 홈페이지와 주주총회에서 거듭 사과를 하며 뼈를 깎는 조직과 업무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연달아 터지다 보니 가맹점들의 매출이 60%에서 70% 이상 급락하게 됩니다. 사실 백종원 대표를 믿고 전부 다 식당을 찾던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 매장의 점주들, 사장님들만 막대한 피해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종원 이미지를 믿어 인생을 걸고 가게를 차렸는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윤기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 협의회 공동회장, 말이 좀 어렵습니다. 뭐라고 했냐? 제일 잘 팔았을 때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매출이 너무 많이 빠졌다. 이슈가 있다면 그걸 기점으로 매출이 내려가는데 다른 브랜드 매장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브랜드는 지난해부터 60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률이 75%까지 치솟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를 믿고 가맹점을 오픈한 많은 매장의 사장님들의 지금 폐업률이 75%까지 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집단 소송 의사를 밝힌 가맹점주는 20여 명, 벌써 국내 최대 대형 로펌과 상담을 마쳤습니다. 더본코리아 전체 가맹점 수가 3,060여 곳에 달합니다. 소송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다른 가맹점주들도요, 소송에 참여할 의사는 있지만 백 대표와 본사를 의식하여 눈치를 보고 있는 점주들이 상당하다. 상황을 지켜본 뒤 참여하거나 뒤늦게 동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낼 점주들도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피해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억 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당장 20여 명만 손해배상액을 추산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1억씩만 잡아도 20억 원입니다. 근데 전곳의 가맹점이 아까 몇 곳이라 그랬죠? 3,000곳이 넘습니다. 자, 만약 3,000여 곳에서 1억씩만 손해배상금을 만약 청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합니다. 3천억 원. 자, 그것의 10분의 1인 1,000만 원씩만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3천여 곳이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300억이 넘습니다.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소송에 지금 백종원 씨가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이 더본코리아가 주식 상장을 하면서 지금 이 주가까지 타격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에 돈을 투자한 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폐업 위기, 파산 위기론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출연했었던 안성재 씨가 이러한 발언을 했었어요. 백종원 존경하지만 내 의견 안 굽힐 것이다. 자, 이 당시 때 JTBC 뉴스룸에 등장해서 자신의 소신을 말했단 말이죠. 이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심사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 당시 흑백요리사 미팅 때의 소감을 얘기합니다. 나는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배워와 만약 심사위원이 2명이라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머릿속에는 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안 좋게 생각할 줄 알았다. 너무 거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때 나는 나만 한 사람이 한국에는 내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와 함께 심사를 받지만 안성재 셰프는 애당초 대한민국의 백종원 씨는 물론이거니와 나 정도 수준의 심사위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백종원 대표와의 호흡에 묻자 안성재 셰프는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안 좋다라는 게 대표님은 이런 기준, 나는 이런 기준. 그러면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조금 더 공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백종원 심사위원하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했더라 라고 하는 말에 백 대표님께서 또 너무 잘해주시고 서로 어쩌면 모르는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는 그런 대화를 오가다 보니 많이 존경스럽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도 내 의견은 굽히지 않는다 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요, 지금 이 백종원 대표에 대한 많은 논란과 추락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 안성재 셰프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느냐, 과연 흑백 요리사에 함께 출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백종원 대표와의 초반 부분에 잘 맞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의견을 많이 주고받아 존경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안성재 셰프 입장에서 백종원 대표와 지금 흑백 요리사를 함께 출연한다라면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왜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백종원 식당 사태에 지금 가게가 팔리지도 않고 진짜 살기 힘들다. 백종원 식당의 점주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최근 이 백종원 씨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사태냐, 정리를 좀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사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백종원 씨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백종원 대표의 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백종원 가맹점의 점주입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백종원 대표 때문에 꼴이 말이 아니다.
저희 매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다. 매출이 적게는 20% 빠진 곳도 있고 많게는 40%에서 50%가량 줄어든 곳도 많다. 매장을 내놓은 사장님도 많고 저도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퇴짜를 맞았다. 양도 양수업체 3군데나 전화를 했는데 그중 2곳에서는 백종원 프랜차이즈라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 가게를 못 팔면 권리금 회수도 안 되고 투자 비용을 못 건지면 이대로 끝나는 거다. 지금 이대로 가면 월세조차 낼 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백종원 대표의 이슈 때문에 가맹점주들도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오죽했으면 한 우동 매장에서는 백 대표의 얼굴을 우동 사진으로 가려진 모습까지 공개가 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시겠지만 산업용 기구, 식품용처럼 사용했다. 지금 큰 이슈들 중에서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경찰마저도 백종원 씨 수사를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4월 30일 날 올라오게 된 건데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인해 고발 사건으로 수사에 돌입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경찰 측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된 백종원 대표를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산업용 금속기구를 사용했으면서 이것을 식품용이었다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표기를 잘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대표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기업에서 만든 인증서가 마치 식품용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당시 현장에 세운 배너에는 우리 바비큐 장비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서 안정성 검사를 마친 장비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포스코 인증서 그림 파일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적합성 인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된 거죠. 그 이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구설수에 올랐어요. 강남구청에 이 덮죽에 쓰이는 새우 대부분이 양식인데 자연산 새우로 광고하고 있다라는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접수가 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논란 속의 백종원 씨의 근황을 살펴보니 프랑스에서 장사천재 3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백종원 씨는 최근 액화 석유가스법, 농지법, 건축법 등 지금 논란의 소지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프랑스에서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라며 멀리서 포착한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티셔츠에는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로고가 일부 보이기도 했었죠. 2023년도에 첫 선을 보인 프로그램이 올해 시즌3를 방송이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백종원 대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건들 말고도 액화석유가스법, 농지법, 건축법, 원산지 표기법, 식품광고표시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피고발 형사 입건이 되며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누굽니까? 이때까지 골목 식당을 비롯해가지고 음식 상권을 살리고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던 그야말로 요리계의 사업계의 대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백종원 씨가 각종 법을 다 어겨가며 장사를 해왔었다라고 지금 의혹 제기와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백종원 씨의 가맹점을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매출도 떨어지고 가게는 팔리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백종원 대표의 이슈를 통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러한 말도 있었습니다. 백종원을 믿고 70억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미지 추락에 한숨이 쏟아진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백종원을 믿고 70억을 몰빵했다. 그런데 이미지 추락에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게 뭡니까?
전국의 혈세가 백종원에게로 갔다. 군산시 인제군 5억 홍보비에 이어 70억 쏟아부은 군산시. 그러니까 인제군에 이어서 군산시에서는 70억을 쏟아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군산시가 백종원 대표의 더번코리아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관련 사업의 신축 건물, 인테리어, 조리 및 사무 집기 구입 등에 약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알려진 건데요. 군산시와 함께 이 백종원 대표의 더번코리아가 협업하여서 군산시의 외식산업개발원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무려 7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냐? 만약 이게 완공되면 백종원 대표의 더번코리아는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사용료만 지불하고 시설 전체를 독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혜택이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빗발이 치면서 아니 백종원 하나만 믿고 70억 원을 그것도 한 개의 시에서 몰빵 지원을 했어? 과잉혜택 논란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과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의 댓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양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로 이런 일을 만들다니 문제 크다. 뒷거래가 있었는지 봐야 한다. 백종원 씨를 그만 정리해라. 사기꾼에게 놀아나는 거 아니냐? 백종원 씨에 대해서 이 최고의 사업가, 최고의 요리업계의 대부에서 순식간에 지금 범죄자로서 이미지가 전락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더번코리아를 통해서 백종원 씨가 알다시피 거의 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군산시 70억 특혜, 지역 매출 91억, 사실 무근이다.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지역축제 매출 91억 원을 지적받자 41억 원 수준이라고 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백종원 대표가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다른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 및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70억 원까지 지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0억 원을 투입하여 마치 더번코리아에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당사의 예산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협력을 요청했고 당사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예외 없이 법령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모르죠. 뭐 이게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많은 상태입니다. 뭐 어찌됐건 백종원 씨의 더번코리아가 지금 엄청난 지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군산시에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예외 없이 법령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 사업권을 따냈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 백종원 대표의 더번코리아 매출이 91억 원에 달한다라는 지적에 2023년도부터 축제 사업을 본격했고 지금까지 총 16개 지역 축제를 했다. 전체 매출은 약 41억 원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습니다. 유튜브 2개 찍고 5억 논란에 백종원 측 오해,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인제군 예산 5억 원 중 유튜브 영상에 1억 5천만 원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강원 인제군이 회사 유튜브 영상 제작에 5억 5천만 원을 투입했다라는 의혹을 또 전면 부인하게 된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백종원 사태의 논란에도 흑백 요리사 2는 하반기에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시즌 1이 워낙 대박이 나서 이런 불경기에도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식당이 뭐 줄을 서서 식사를 한다라는 증언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흑백 요리사 2가 뭐 오픈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거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10월 공개는 사실이 아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백종원 씨 촬영에 관해선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파가 큰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백종원 씨가 출연한 예능 방송 역시 MBC 남극의 셰프가
이달 첫 선을 보일 예정이었지만 연기가 되었고요. 다음 달 방송으로 한 차례 미뤘다가 편성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백종원 사태가 방송가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고 가는데 실망했다. 백종원 프랜차이즈, 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백종원 브랜드면 맛은 기본이고 위생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좀 꺼려진다라는 겁니다. 산업용 제품을 식품용이라고 말을 하고 표기법도 위반했고, 자, 그러다 보니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 불편하다. 맛이 문제가 아니라 불쾌감이 본질이었다.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을 넘어섰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백종원 대표가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쯤 가다 보면 백종원 대표와 대표로 있는 회사인 더본코리아가 그야말로 폭망 위기에 놓였다라는 위기론이 계속하여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반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백종원 리스크에 더본코리아가 흔들거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표인 오너가 논란, 공모에 부풀리기 의혹 속에 투자자 99%가 손실을 보며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백종원 씨가 뭐 인생 역전, 대역전의 아이콘으로 빛났던 사업가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백종원 씨 사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댓글을 달며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 프랑스에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냐? 그런데도 방송은 아직도 저 사람을 감싸고 있다. 예전 백 새마을 식당에 전통 재래식 된장 사용 인증서라는 게 걸려 있었다라고 한다. 이 인증서가 백석 영농법인 대표이사가 인증해준 인증서라는데 이 대표이사와도 무슨 의혹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지금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요리사냐 사업가냐 사기꾼이냐 모르겠다. 상장기업 만들고 서민들의 가맹점주 등골 파먹은 거 아니냐. 경제사범이다. 백종원 잘 나가다가 겸손을 잃어 이 꼴 난 거다. 와, 비판이 기사마다 수백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좀 나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